6월 5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 재정 건전화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유정보 후보는 부채 감축을 토대로 행복 인천을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아직 재정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관계자들은 서로의 정책과 정치 성향 차이가 커 단일화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순자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두 동강 났고 무소속 조경곤 인천 서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인천 동구 한 아파트 화단에선 70대 남성이 자신과 이웃집에 배달된 공보물 뭉치를 불태웠습니다. 취객 등에 의한 훼손 사건인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인천과 경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조사돼 충격을 줍니다.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이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해 대법원이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밀수와 탈세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편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판 일면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을 다루고 있는데요. 화두는 인천시 건전 재정화 문제입니다. 인천일보가 4명 인천시장 후보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유한국당 유정보 후보는 부채 감축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이제야말로 행복 인천을 꿈꿀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지금 현재 인천시가 완전히 재정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이 부채 감축 때문에 인천시의 성장과 복지재정 투입이 부족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정의당 김응호 후보도 부자도시로 자랑할 단계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신중노를 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시의 재정 건전 운용을 위한 각 후보들의 처방책은 무엇일까요? 이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요, 이 자체 건전화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10%대로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유정보 후보는 자체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면 보실까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야권 후보 단일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라는 보도인데요. 물론 야권 후보 단일화의 대상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경필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남 후보는 중도 보수 통합론을 외치고 있는데 김영환 후보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긴 하지만 성향이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쳐질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김영환 후보 관계자 측도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후보와 단일화한 평택의 경우에는 원래 한국당 출신인 점이 컸고 또 김 후보는 이 국민의당 출신이어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남 후보와 단일화는 힘들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남 후보와 김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영환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지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남경필 후보 캠프의 분석이다라는 내용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인천판 19면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현수막 홍보물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대상은 최순자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두 동강으로 찢어졌고요.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경곤 인천 서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에는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 오후에 인천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선 70대 남성이 자신과 이웃집에 배달된 공보물 11부 뭉치를 불에 태웠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받고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70대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을 태운 그런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경찰청이 접수한 이 선거 현수막 훼손 사례만 모두 8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공직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팔면 종합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치가 6.4점인데 이보다 밑돌고 있는 것이죠. 7개 권역 가운데서는 강원, 제주가 6.1점을 획득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낮은 그런 수치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인천판 19면 사회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 42명 가운데 29명이 모임을 가졌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있었던 재판 거래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한 소장파 판사들의 모임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이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판 일면으로 보시면은요, 어제 인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소장파 판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직 판사들이 어떤 의견을 모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 같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면서 벌써 5번째 포토라인에 섰다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조 전 부사장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 본부세관에 출석을 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천 본부세관은 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밀수 경위와 수법 등을 자세하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끝으로 18면 기사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불법 소각이나 이 미세먼지 단속에도 드론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런 소식을 싣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올 들어서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08군데를 특별 점검했는데 이 폐 목재를 불법 소각하는 등 위반 사업장 62곳을 적발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요, 이 적발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드론을 활용했는데 미리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의심이 되는 그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드론을 통해서 점검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 단속에 주요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각종 행정, 단속 활동도 훨씬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300만 시대 인천, 대한민국 3대 도시인데요. 그렇지만 도시의 식격에 맞는 국가기관은 매우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분산 배치, 유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4명 후보들은 국가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세택 PD,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 국가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4명의 후보 모두 인천의 국가기관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인천국세청 신설을 위해서는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을 승격시키는 것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이른바 절차적 방법론을 거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어울리는 행정서비스와 관련 사업을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설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앞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은 물론 경기와 강원까지 국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관할 구역도 너무 광범위해서 제대로 국세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웅호 후보는 인천은 그동안 서울의 위성도시로 존재해왔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기관 신설 또는 유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대한민국 3대 도시에 속하는데요. 그에 걸맞는 시격, 그러니까 도시의 품격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많이 떠오르는 게 인천지방국세청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인천지방국세청이 없는데 인천에는 이미 이 경인지방국세청이 99년 인천에 있었는데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고요. 지금 현재는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과 경기, 강원도까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세 서비스가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IMF 여파로 정부 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99개까지 줄었던 전국 세무관서가 올해 125개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서울청 산하 은평세무서를 비롯해 중부청 기흥서, 대구청 수성서, 부산청 산하 양산세무서 등 4개 세무서 개청식을 일제히 가졌는데요. 1999년 135개로 최대치였던 세무관서에 몇 개 모자란 규모로 세무서 신설은 징수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업무가 변모되며 납세편의 재고 명분에 따라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현재 인천은 수원시에 소재한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부국세청은 경기 남북부와 인천, 강원을 지역을 총괄하고 있어 이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세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6대 도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를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국세청을 신설하여 관할 지역 업무 분담을 통한 납세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세무행정과 원활한 국세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 서북부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지방국세청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라는 거죠. 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함께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해사법원을 본원을 인천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일보 질의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나온 4명의 시장 후보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당연히 국가기관이 인천에 유치돼야 된다 해사법원이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사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해사법원은 해상이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사고를 다루는 사법기관을 말합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해사법원을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양 관련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 선박에 관한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소송 비용의 해외 유출이 연간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연간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에서 500여 건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제공항 및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를 갖춘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입니다. 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사법원이 신설되게 되면 부산이 좀 설치가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부산 쪽의 여론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 지역에서는 범시민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어요. 대선 공약이니까 조속히 약속을 지켜라 이런 여론이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가 되면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상 분쟁 사건들도 모두 부산에 가서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장 후보들은 어떤 그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해사법원 인천 유치의 박 후보는 해사법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후보는 아직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는 만큼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 1등 도시인 인천에 해사법원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해사법원은 인천의 입지가 가장 우수하다며 경인 지역에 해사 관련 기관이 많고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으며 공항과 인접한 점도 인천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중앙당과 협조해 해사법원이 반드시 인천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또 해사법원 인천 유치 이 부분이 주요 화두긴 한데요. 그 밖에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관을 인천으로 신설하거나 유치하는 그런 대상 기관들이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인천지법 서부지원, 인천지검 서부지청, 인천북부 제2운전면허시험장, 국립인천해양과학대 등이 유치 혹은 신설돼야 할 주요 국가기관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시정입니다. 네, 하루빨리 성과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인천은 아시다시피 공항과 항만, 그리고 또 물류, 관광, 해양의 전진기지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국가기관들 신설과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또 누군가는 당선이 되겠죠. 이 당선인이 힘차게 국가기관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토파보기 오세택 PD와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수원, 평택, 용인 26도, 의정부 27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5m, 물결은 최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6에서 10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월 5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2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6일 토요일 아침 8시 시와 멀티테크노밸리 반달섬에서 펼쳐지는 두 바퀴의 향연, MTB 개인전, 사이클 개인전, 자전거 퍼레이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이는 경기 친환경 자전거 문화축제. 참가 신청은 031-232-2288, 031-232-2288. 가족 모두 참여하세요.